네, 8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핫 키워드 4개 띄워주시겠습니다. 예, 환율, 합병, 변수, 합병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 있죠? 자사주, 소각, S51 순서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환율, 간밤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그동안에 약세를 보였다가 강세로 전환, 원달러 환율 간밤에도 지금 새벽 2시까지 하죠. 1,340원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네. 원화가 약세를 보인 건데 그것부터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쉽게 말하면요. 시장에 있었던 그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50bp 기대감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지금 연중 최저점을 어제까지 찍고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01.52로 오늘 나왔고요. 미국의 이 연방 기금금리 시장 선물, 이 페드워치라고 하는 곳에서 50bp 인하 확률이 어제까지만 해도 30% 넘었다가 지금 25%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더 높아진 것은 25bp 인하 확률. 그러니까 0.25%포인트가 이번에 9월 FOMC에서 낮아지겠구나. 이 정도의 생각들이 더 커지고 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그동안에 있었던 금리 인하의 소위 빅컷이라고 하는 금리 인하를 좀 많이 하면 그동안에 시장에 돈이 더 풀릴 수 있겠지, 증시에 좋겠지라는 내용들이 조금 되돌림 현상을 겪으면서 오늘 미증시가 좀 하락을 겪었다. 이런 것들이 월가의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달러가 이렇게 다시 오를 거냐? 이번이 101.18이 저점이었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분석에 따르면은 잭슨홀 미팅 이후로도 변수에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더 많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이슈보다는 이제 실물 경제 지표 결과에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이 경기 사이클의 후반에 접어든 거를 감안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제 지표 따라서 시장의 이 심리가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 오늘 오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도 9월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달러와 같은 주요 이 환율을 결정하는 가격 변수가 뚜렷한 방향성 보이기보다는 제한적 범위에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시간을 봐야 된다. 당장에서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빅 이벤트들이 9월 FOMC, 9월 18일 FOMC까지 줄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PC 물가 나오고 얘기했던 대로 고용 보고서 그 다음 주에 나오죠. CPI도 그 다음 주에 나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합병 변수입니다. SK 이노베이션하고 ENS는 비상장사죠. SK 그룹주들 뭐 모회사도 자회사도 막 상장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어지러운데 어찌됐든 합병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민연금이 나는 반대일세 이렇게 지금 표명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굉장히 큰 변수 같아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회가 이 수책위가 27일 SK 이노베이션 주총에서 SK ENS와의 합병을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의 합병 규조가 주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요. 국민연금이 SK 이노베이션의 지금 2대 주주입니다. 지분율이 6.21%이기 때문에 큰 기업들 거의 뭐 2대 주주죠. 국민연금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힘이 굉장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SK 이노베이션과 SK ENS의 합병을 반대했다는 것, 특히나 이 관련해서 개인 주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표대결로 가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사실은 단순하게 표대결로만 가면 국민연금이 설령 반대를 했더라도 합병 자체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SK 주의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양사에 대한 지분율. SK와 SK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SK 이노베이션 보면 36%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관련해서 미국 혹은 글로벌의 의사결정권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을 내놓는데 지금 미국의 캘퍼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교직원 연금 뭐 이런 곳에서 이 SK 이노베이션과 ENS의 합병에 대해서 SK 기업 자체는 좋은 것이다 라면서 찬성 의사를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기업의 편에 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의 장기 가치를 본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단기 주주 가치만 본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펼쳤을 때 표대결의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SK 이노베이션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설정한 것보다 더 많이 행사를 하게 되면 결국 합병이 무산되는 구조거든요. 제가 저번에 두산 그렇죠. 같은 경우에서도 같은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시장에서 살펴볼 것은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던진 다음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거냐, 그리고 그거에 추종하는 개인 주주들의 매수 청구권 이 행사가 나올 것이냐.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합병 이슈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해도 사실은 그게 본인의 이득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죠. 이제 SK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 회사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행사권이 나올 경우에 합병이 무산될 수 청구권이 있다라고 보는 들어왔을 건데 경우에.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런 변수를 가져올 가능성 자체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병 무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다면 그 키는 표대결이 아니라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여부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K도 복잡하지만 지금 두산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갖고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 두산 보통 이제 두산도 이제 항상 합병할 때는 합병 비율이 문제인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비율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 거고 두산 밥캣을 놓고 뭐 로보틱스, 에너빌리티 뭐 그다음에 또 뭐죠? 밥캣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주가가 동시에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건 이례적인 것 같아요. 합병 비율 때문에 유리한 기업도 있을 텐데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는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인데 두산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외부의 입김이 오히려 SK보다도 더 센 것 같습니다. 외부라고 하면 이제 정부 쪽의 사이드가 될 텐데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요, 21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 분할로 상장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굉장히 한쪽을 이제 어디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한 곳 같아 보이는데 금감원이 두산이 합병 정정 신고서를 내놨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산의 합병 신고서에서 정확한 숫자라는 것이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한 번 정정 요구했지만 2차, 3차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내놨기 때문에 28일 전에 또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개인 주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소액 주주 연대들도 뭐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의 주주 열람 등사 같은 것도 뭐 가처분 신청하고 뭐 했었었는데 이런 합병 저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두산 밥캣을 지금 조금 매수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두산 밥캣이 합병 이슈로 다 같이 내려갔었는데 아마 합병이 무산이 되고 나면 두산 밥캣은 다시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정상가를 조금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그런 거군요. 게 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논란은 사실 두산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이게 이제 상장 기업들 간의 합병은 시가로 그렇죠.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법을 바꿔야죠. 다만 이 할증 비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두산 자체가 지금 불법을 벌이고 있다. 현재 법 체계 안에서는 불법은 아니다라는 건 또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지금 밸류업, 당국에서 지금 밸류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 쏟아내 왔습니다. 그 여파로 자사주 매입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소각은 매우 적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서요. 네. 자사주 매입은 많지만 소각은 적다라는 거는요. 실제로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를 기업들이 진짜로 보이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소각까지 해야죠. 안 그러면 맞습니다. 뭐 저가 매수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소각 안 하면 실질적인 주주 환원 효과도 없고요. 오히려 기업 입장에선 지배권 강화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데이터 살펴보면요. 올해 자사주 취득을 한 상장사가 319곳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규모도 6조 2천억 원 넘어가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은 27% 정도 이 자사주 매입 양 자체도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자사주 소각 기업은 16개사, 그러니까 16곳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으니 자사주 취득한 곳의 5% 정도만 실제로 소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진짜 밸류업이냐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본시장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에 지금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문화를 해가지고 자사주 활용 편법, 그러니까 자사주를 오히려 기업의 지배권 강화라든가 이렇게 활용하는 편법 방지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제언도 내놓고 있고요. 이 와중에도 그래도 저희가 칭찬할 기업들은 오히려 칭찬을 해줘서 기업들이 더 많이 자사주 소각하도록 하는 요인을 주주들이 또 만들어줘야겠죠. 일부 기업들은 그래도 자사주 소각 움직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가 2030년까지 자사주 1억 주 소각하기로 했고요. 미래에셋증권 잘하네요. 그건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건 저희가 또 잘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건이 되는 곳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단금융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배당도 배당이지만 자사주 매입과 특히 소각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했으니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 입장에서도 언론도 그렇고 주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사주 사실 기업 입장에서 다시 한번 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각이 어렵고 매입을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상 경영권 방어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죠. 미국 기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등을 결권 이것도 아직 없는 거고 포이즌 필 이런 거 도입이 안 돼서 그렇다는 측면.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해 놓으면 이게 이제 우호주분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을 일단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소각까지 하면 더 좋은데 예 그렇게 가는 날이 이제 오겠죠. 자, 네 번째 이슈 정유주 주가 움직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S-오일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리포트가 요즘 나온다 이러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S-오일이 지금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울산에 이제 복합 정제 석유화학 시설 짓는 샤힌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총 투자비만 14조 원 규모 되는 거거든요. 울산에는 좋은 일이겠죠. 어쨌든 이런 투자를 위해서 이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S-오일 같은 경우는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일단 26일까지 2천억 규모의 공모채 수요 예측 들어가는데 내용 보면은 일단은 흥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에 S-오일이 5년물, 7년물, 10년물 발행하는데 특히나 10년물 발행은 회사채들이 뭐 영구채도 아니니까 발행 잘 안 해왔습니다. 하지만 보험과 같은 기관들이 10년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발행이 좀 흔치 않아서 그런데 이번에 10년물 내놓으면서 수요가 상당히 몰릴 전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고 업계에서 특히나 S-오일의 이 신용등급 감안하면은 지금의 우량 회사채를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단행되기 전에 이 정도의 높은 금리로 가져갈 수 있다면 매력적이다라는 이 그렇겠네요. 기회가 된다는 게 업계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뭐가 있냐면 한국기업평가가 21일이었습니다. S-오일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상향을 했습니다. S-오일 전망이 이제 동종업계보다 좀 좋아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뭘 봐야 되냐면은 롯데케미칼은 지난 6월이었습니다. 한국 신용평가 한신평으로부터 이 신용등급 전망 하향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이거랑 지금 대조적인 모습을 업계에서는 S-오일이 보이고 있다는 건데 한기평이 S-오일 무증사채 신용등급을 AA 플러스로 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S-오일이 여러 가지 투자할 거 많지만 그런 상황에도 차입금이 계속해서 35% 미만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영업 현금흐름 감안하면은 14조 원 투자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잘 될 것이다라는 논리를 펼쳐놓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더 많이 알려지면 동종업계 대비 S-오일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시각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어렵지만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